이번 시간에는 그 배열에서 변수를 활용해 봅시다. 오늘 학습 목표는 배열에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배열에 담긴 값들을 변수를 통해 꺼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반복문에서 변수에 대한 활용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예제였죠. 그 while 테스트 클래스 안에서 7번 라인에 지역 변수를 선언했었고요. while문 안에서 변수 i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문 안에서 변수 i를 증가시켜서 그 값들을 한번 출력해 보았었던 그런 예제죠. 자, 오늘은 배열에서 한번 이 변수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미리 패키지를 하나 추가해 두었는데, 그 패키지 안에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array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추가하는 체크박스에 선택, 그리고 피니시. 자, 그 상태에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i,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변수 0을 선언한 다음에 배열에서 이 변수 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니까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스트링 배열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와 할 때와 마찬가지로 new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생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이름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담을 것이라서 복수형으로 s를 붙여주고, 배열 기호인 좌중괄호, 우중괄호, 대괄호를 열고 닫아준 다음에 new를 통해서 스트링, 세 사람의 이름을 담을 것이라서 사이즈 값은 3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고요.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그 초기화하는 것을 동시에 해볼 생각이라면 이런 식으로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그 뒤에 좌중괄호, 우중괄호를 열어서 그 안에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더블 코테이션을 붙여줘야 문자열 타입으로 인식이 될 테니까 더블 코테이션 안쪽에 이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로 강감찬,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위쪽에서는 초기 값이 널로 이렇게 3개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배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방에 강감찬, 두 번째 유재석, 세 번째 강호동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가 널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안에 아래와 같이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값을 담아줄 생각이라면 일단은 차례대로 0번째 방부터 차례대로 한번 초기화를 먼저 시켜보고, 두 번째는 변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용했던 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니까 이렇게 8번 라인의 코드를 복사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김유신, 이성계 이런 식으로 담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8번부터 10번까지 그 배열의 대괄호 안에
인덱스 값 0, 1, 2 이렇게 변하는 값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의 활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변수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값 대신에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1대1로 복사해서 8번, 9번, 10번 대신에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배열의 초기화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대신에 6번 라인을 보시면 변수 i가 초기값 0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0 자리 대신에 i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i를 쓰게 됐을 때 또 0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서 김춘추라는 정보 대신에 김유신이라는 정보로 덮어쓰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목적은 세 사람의 이름을 모두 유지하여야 되니까 i 값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감연산자를 이용해서 i 변수 뒤쪽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증감연산자를 붙여주시게 되면 최초의 11번 라인에서는 0을 갖고 있다가 김춘추라는 정보가 대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0이라는 값이 1이 증가가 되게 되어서 1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김유신이라는 이름 정보는 두 번째 방인 1번 방에 대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 값에 증감연산자가 붙었으므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1에서 2로 증가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식이니까 2라는 값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출력해 보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니까 출력하는 문장을 넣으신 다음에 변수 i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i는 i 입니다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주시게 되면 따로 컴파일 하지 않아도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컴파일이 일어나게 되고, Run As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시면 화면 아래쪽에서 변수 i가 3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초기화할 때도 그 배열의 방을 나타내는 인덱스 정보를 상수가 아닌 변수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요 전에 학습했었던 반복문으로 한번 바꾸어서 출력을 해보면, 자, 포문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좌중가로 우중가로 한 다음에 변수 i는 위에서 사용을 하였으니까요, j로 바꾸어서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방이 3개이므로 3보다 작은 동안에 라는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 3번 반복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j 변수에 1씩 증가시켜서 방 3개에 있는 정보를 모두 출력을 해볼 것이니까 증감연산자를 붙여주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 안에 실행문이 오는 자리에서는 각 방에 있는 값들을 한번 꺼내서 출력해 볼 것이니까 방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방에 대한 정보는, 인덱스 정보는 0부터 2까지 변해야 하므로 지금 현재 포문 안에서 0부터 2까지의 변화를 갖는 변수가 j이므로 j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j로 표시해 준 다음에 값을 접근할 때는 배열의 이름에다가 변수니까 가로 안에 인덱스 자리에는 i가 아니라 j를 써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문 같은 경우에 제2변수를 선언하였으므로 이 포문 안에서는 변수 j2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 j2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그 값들을 한번 직접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한 다음에 오른쪽 실행 자바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화면 아래쪽에서 보는 것처럼 김춘추, 김유신, 이성계 이 세 사람에 대한 이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18번 라인에 있는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그대로 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문은 위에서 한번 사용을 했으니까 요 두 번째 이름 정보를 출력할 때는 한번 요 전 시간에 우리가 활용했었던 while문을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 안에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x 변수를 바깥쪽에서 선언을 먼저 해주 다음에 while문 안에서는 조건식만 갖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은 동안에 변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조건식은 동일하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초기화하는 부분은 names 배열기호 그 다음에 x 그리고 나서 뿔뿔 그리고 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문자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 작성했었던 강감찬, 유재석, 강호동 이런 값들이 이미 그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21번 라인에서는 다시 초기화할 것이 아니라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라인에서 우리가 작성해 두었던 문장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한번 입양해서 재사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이 21번 자리에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이때 그 16번에서 입양한 문장이어서 제2변수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문 안에 선언된 변수 j는 이 포문 좌중괄호, 우중괄호 영역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규칙이 있었으니까 요 j 자리에 지금 현재 선언한 x 변수로 바꾸어 주시면 합법적인 문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일씩 증가되어야 되니까 x가 그러면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x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while문에서 처음에 x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을 때 펄스를 만나게 되고 이때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while문인 것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결과와 구분해서 출력해 보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18번 라인에다가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바리케이트를 좀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while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한 다음에 오른쪽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 그 위쪽과 동일하게 아래쪽에서도 세 사람에 대한 이름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아래가 그 같은 이름으로 출력이 된 것은 아까 22번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할 적에
16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이름은 강감찬, 유재석, 강호동이었으므로 여기 배열의 이름 정보를 names to로 바꾸어서 출력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도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자, 콘솔 창을 클리어 시켰고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 위에 출력된 이름 정보와 다른 정보, 즉 19번 라인에서 정의하였던 강감찬, 유재석, 그리고 강호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1차 배열에서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았고요. 이런 변수들은 메소드를 통해서 넘겨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그 복습을 좀 돕기 위해서 여기 예제에다 작성하면 또 코드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array test라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름을 좀 바꿔서 추가한 다음에 메소드에서 활용하는 예제는 그 클래스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패키지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U에서 세 번째 있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rray, 그 다음에 메소드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신 다음 피니시. 자,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타입은 void, 메소드 이름은 지금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메소드 A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열의 개수를 나타내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 len을 선언해 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배열의 주소 번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ring names 그리고 배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메소드는 그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죠. 자,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타입을,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메모를 좀 남겨 놓을 수 있는데, 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int 타입인데요. 요거는 이제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받는 변수라고 정의해 보고, 두 번째는 회원의 이름을 담은 배열이라고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배열에 관련한 정보를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소드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붙여놓고, 일단은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 배열에 대한 정보는 아까 선언했던 배열이 있으므로 그 배열을 한번 재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초기화를 또 따로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배열 시간이 아니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19번에 있는 배열을 입양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메소드라 하더라도 스태틱 영역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am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가리킬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해주는 new array 메소드 한 다음 am.method 자 m만 찍어도 다트 연산자 밑에 제공되는 메소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호출하려는 메소드는 첫 번째 것이죠. 메소드 A니까 메소드 A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위쪽에 이 len이나 names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강색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수는 항상 선언이 먼저 사용이 그 다음이므로 첫 번째 자리에는 배열의 원소의 수를 담아줘야 되니까 int len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names2.length라고 해주시면 이게 배열의 원소의 수를 계산해서 반환해주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ames 파라미터인데 이 아이는 지금 names2로 지금 정의되어 있으니까 변수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두 번째 파라미터는 여기 13번 라인에 정의한 강감찬, 유재석, 강호동을 가리키는 1차 배열 names2 주소번지가 파라미터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메소드 A 쪽에서 한번 그 배열에 있는 정보들을 출력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len 자 0서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서 여기서 3이 넘어오게 되는데 0으로 초기화하게 되면 다시 0부터 진행이 될 테니까 여기는 변수를 다른 것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는 3보다 작은 동안에 하면 되는데 위에 파라미터로 변수를 받아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len 변수로 치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포문 안에서 그 배열의 주소 번지를 파라미터로 받아온 상태이니까요. 그 변수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names2로 넘겼지만 여기서 받아줄 때는 변수 선언을 names로 했기 때문에 names2를 쓰는 것이 아니라 names를 써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하는 문장,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 정보는 변수 x 쪽에 초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그리고 배열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접근할 때는 배열의 인덱스 정보를 붙여줘야 하니까 x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컨트롤 S 밑에 그 출력창 초기화 클리어 한 다음에 오른쪽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강감찬,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배열에 들어있는 3개의 정보들을 인덱스 값을 통해서 출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배열에서 변수를 활용해 보는 과정들을 한번 함께 관찰해 보았습니다.